자, 이번에는 1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100만 원의 낙찰 받은 토지에 우리가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인데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달라고 소장을 냈더니 2,100만 원의 낙찰을 받고 7,5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철거하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지가 않고 우리가 먼저 땅을 낙찰을 받고 건물 주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관리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한 500만 원만 더 주신다면 우리가 넘겨드리겠습니다 했더니 500만 원을 더 못 주겠다. 그냥 땅 우리가 경매로 낙찰 받은 가격에는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협상이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법원에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달라고 소장을 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보시게끔 되면 자 보세요. 2016 타경 50208에서 전라남도 영안구 상호 3풀인데 대지가 72.9평인데 토지만 매각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차들이 이렇게 많죠. 여기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은 집이 이 집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 앞에 그 조선소가 있어요. 조선소가 있고 조선소 앞에다가 이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주차장 앞에 있는 이게 건물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이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그 월세를 받으라고 해서 집하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긴 있는데 무허가로 집을 더 넓혀가지고 방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일하는 분들에게 월세를 줘가지고 이분이 그걸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인데 이 처음서부터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쭉 생활을 하시다가 이번에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낙찰을 받았고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제 건물 주인 보고 우리 땅을 사라고 했더니 500만 원만 더 우리가 낙찰 받은 게 얼마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500만 원만 더 주고 사라 그랬더니 그걸 못 주겠다 이러는 바람에 소송을 하게끔 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겠으면 되면은 여기에 보면 소장 누구 해서 보면 청구 취지 위 토지를 인도하고 월, 연, 금 연입니다. 385만 원에 대한 것을 지급하라. 건물에서 퇴거하라.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소장을 집어넣으면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그냥 바로 조정에 임하게끔 되는데 여기가 바로 답변서를 냈더라고요. 답변서를 냈는데 뭐라고 답변을 냈냐면은 자기는 여기 누구 땅 주인의 상속을 받고 거기에 상속을 받고 건물을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사용승낙을 받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법정 상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69만 원의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7,500만 원 자기가 그 건물을 짓는데 7,500만 원 들었다는 얘기. 7,500만 원의 상당의 건물을 허물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거고 이미 법정 상권이 성립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그런 내용을 법정 상권의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재판에 이제 나갔더니 바로 조정을 임하게끔 됐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답변서를 낼 때 조정 희망 해갖고 이 답변서를 낼 때 조정을 하게끔 했고 보면 한편 원고가 당초에는 매각받은 금액에 500만 원만 더 달라고 했으나 피고가 돈이 없어서 곧바로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도 했고 그 낙찰 가격 2,169만 원에 원고 이전비를 감안하여 2,500만 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으므로 재판장님이 강제 조정하여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해갖고 이미 2,169만 원인데 우리가 500만 원 더 달라고 그랬다가 안 준다고 그랬다가 자기가 다 법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2,500만 원에 매수하게끔 하고 그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해서 조정 날짜가 잡힌 거예요. 여기에 갔더니 조정을 하러 갔는데 여기는
그 시골이 돼서 그런지 조정위원이 없고 판사님께서 직접 조정을 했습니다. 뭔가 우리 이제 수강생 보고 2,500만 원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2,500만 원에 그대로 이거를 팔면 어떻게 했느냐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수강생이 2,500만 원에 사면 취등록세를 내고 뭘 하다 보면은 아무 남는 금액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원가만 되기 때문에 2,500만 원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있고 취등록세도 내고 대입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판사님이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정했냐면 간단하게 조정을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사겠다는 금액을 얼마로 했죠?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를 그대로 지급을 했어요. 그대로 인정하고 2,500만 원에 대해서 지급한 거를 별도로 해갖고 400만 원을 위로금을 따로 준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서는 2,500만 원이나 3,500원 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양도세 어느 세 내고 취등록세 어느 정도 내고 우리가 한 4,500 정도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단도 3,500원 줘야지 됩니다. 하고 조정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판사님께서 자 그렇다면은 2,500만 원에 산다고 했으니까 2,500만 원을 그대로 사게끔 하고 2,500만 원에 우리가 사게끔 되면 양도소득세 내는 것이 없죠 보면은 그러니까 250만 원 소득공제 그대로 되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그대로 하고 별도로 한 3,400만 원 정도는 내야 된다고 하니까 400만 원을 별도로 따로 위로금으로 지급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 가격에 포함하지 말고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로서는 취등록세는 그 2,500만 원에서 그대로 상계되고 등기 이전 비용하고 그대로 상계되고 마진이 한 400만 원은 별도로 땅 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양도소득세 없이 그대로 줄 수 있지 않느냐 해갖고 조정을 판사님이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사님께서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을 다운계약서를 쓰지를 않고 그냥 바로 별도의 위로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을 조정을 하면서 해결해줬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게. 이번에는 1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진주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지와 특수경매를 특강을 하러 한번 갔은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한 4번 정도를 토지개발과 특수경매를 가지고 그 공인중개사 학원에다가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하는 걸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었던 겁니다. 가서 제가 특수경매, 지분이나 건물 매각 제외나 이런 땅을 이런 식으로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수익을 올린다는 것을 실전 사례를 가지고 특강으로 몇 개 강의를 했더니 그때 그 강의를 듣던 그 수강생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돈 버는 걸 아무리 얘기 들으면 뭐합니까? 다음번 강의 오실 때는 지금 우리 진주 근처에 있는 것 중에서 그렇게 지분이나 건물 매각 제외나 이렇게 돈이 될 만한 거를 한번 좀 골라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실전으로 한번 입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다음 주에 강의를 가면서 한 일주일 후에쯤 또는 열흘 후에쯤 입찰을 할 만한 지분 경매와 건물 매각 제외를 한 4개인가 5개를 골라서 가져가서 강의를 시전하고 이런 것이 지금 앞으로 진행 물건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돈이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왔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이거를 낙찰 받은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물건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낙찰 받은 거는 요거 하나입니다. 5.1평짜리인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잡으십시오. 경상남도 사천지 동동 484 2015 타경 228번지에 보면 토지만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만 따로 경매가 나와서 얼마에 간다면
680만 원에 감정가가 된 거를 432만 원까지 있다는 걸 54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여기 입찰이 우리하고 2명이 들어왔죠. 2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은 누구냐면 이 땅 주인이에요. 땅 주인이 아무도 안 들어올 거라고 해서 최저 가격으로 쓴 거고, 우리 그 수강생이 조금 높게 써갖고 한 100만 원 이상을 높게 써가지고 2명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낙찰 100만 원 차이로 우리가 낙찰을 받게끔 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끔 되면, 자, 여기 보면 사천시가 옛날에 삼천포하고 사천군하고 합쳐서 사천시로 됐죠. 제가 보면 지금도 사천에 그 땅이나 건물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추천을 하거든요. 이 사천에 우리 그 지금 비행기를 만들고 있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비행기가 KF-21까지 만들어지면서 수출하게끔 되면은 사천이 고급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게끔 되면서 거기에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아서 거기 좀 추천을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추천했던 건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거나 한번 잡으십시오. 여기 보시면 천누구 소유죠. 37년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땅 전체가 다 경매로 나왔었고, 경매가 나왔었던 거를 그 아까 1, 2, 3, 4, 5번 이렇게 나왔던 거를 딸 이름으로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요것만 빼놨더라고. 이상하게 이 빼놓은 게 뭐냐면, 이거는 시유지인데 시유지가 있던 거를 나중에 불화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설정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땅은 다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그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불화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설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경매를 내놓지 못하고 놨다가 나중에 돈을 못 받은 사람이 이거를 강제 경매로 또 집어넣다 보니까 이 땅만 따로 경매가 나온 건데, 이게 이 건물의 마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만 따로 나온 겁니다. 보시게끔 되면 일반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죠. 여기 이렇게 집이 있죠. 여기 집이 있고,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뒷골목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보고 여기 대문이 있는데, 이 대문 앞에 있는 길쭉한 땅이 국유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 땅이에요. 요 땅, 요렇게. 요 땅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은 이 건물 주인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뭐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지 않고 팔 수만 있다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쓸 수는 없죠. 그리고 이 건물 주인이 사지 않는다면 우리는 팔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자체로 보면 쓰레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은 쓰레기지만은 이 건물 주인과 땅 주인으로 가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물 주인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팔 수 있으니까 그냥 사보자 하는 마음으로 추천했던 것인데, 다른 거 지분 경매도 몇 개 있었는데 다른 거는 낙찰 받지 않고, 이거는 그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들도 이거는 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거를 입찰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했더니 그걸 낙찰 받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갔더니 잔금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잔금을 냈는데 어떻게 하면 처리하면 됐는지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해갖고, 그러십시다 해갖고 낙찰 받은 사람들하고, 이게 낙찰 받은 게 3명에 4명이 공동으로 냈어요. 한 500만 원 된 거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내고, 사람 이름은 공동으로 2명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연습하는 차원에서 한 5명에서 한 100여만 원 정도씩 내갖고 이게 낙찰 받은 건데, 이제 같이들 이제 간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제 그 진주에서 사천까지 가다 보니까 조금 좀 저녁 때쯤에서 갔더니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왔어? 그래서 땅을 낙찰 받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이제 화를 막 내더라고요. 화를 내는 것이 우리한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게 아까 경매가 한 5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5개가 나왔던 것을 제가 보니까 공인중개사한테 누구한테 의뢰를 해서 낙찰을 받게끔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낙찰 받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이런 땅은 누가 낙찰 받습니까? 이건 아무도 낙찰 받고 우리밖에 낙찰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저 가격으로 그냥 가서 대리 입찰을 해줬는데 우리한테 진 거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지 않아도 말이야 내가 이럴 줄 알고 얼마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냥 그 중개사 그놈이 누가 이걸 들어오냐고 하면서 그래 하더니 이렇게 됐어. 그러더니 나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낙찰 받았어? 알았어? 염려하지 마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사실 협상을 하기를 바랐었어요. 그리고 협상한다 그러면은 한 200만 원 정도면 더 준다고 하면은 그냥 팔고 빠져나오고 이건 그렇게 하는 거다고 말려고 갔었는데, 이 여자분이 협상을 생각 안 하고 그 땅이 여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어. 나 이 땅 안 밟고 넘어갈 테니까 여기서부터 펄짝 뛰면 돼 하고 이쪽으로 펄짝 뛰는 흉내를 내면서, 나 이 땅 안 밟으니까 염려하지 마 하고 펄짝 뛰면서 마음대로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협상을 하자 그랬으면 협상을 바로 했을 거예요. 한 200~300만 원 정도 더 받고. 그럼 우리가 수강생들이 한번 한 100만 원 정도 벌게끔 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특수경매가 이해하는 거구나 하고 하려고 했지, 거기서 큰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보고 수업의 연장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 여자분이 협상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업무사한테다 의뢰를 해서 정식으로 소장을 집어넣게 된 겁니다. 소장을 집어넣었죠. 누구? 우리가 이제 그 두 명이 공동으로 낙찰 받았게 방 누구하고 해갖고 둘이서 공동으로 낙찰 받은 거 소장을 집어넣어서 청구 취지 철거하고 2m를 철거하고, 여기 뭐냐면 대문이 있고 대문 옆에 장독대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장독대가 걸리고 그 다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여기 뭐가 걸리는, 이 밑에 땅이 밑에라고 여기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에 지붕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철거하고 장독대 철거하고 대문 철거하라 하고 소장을 집어넣으니까, 사실 보면은 답변서를 몇 번 썼었는데 제가 여기에 그 답변서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다 우리 교재 책에는 있지만 오늘 여기 설명에는 글을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는 다 조정을 하게끔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상두구라고 해서 80년생이 있죠. 이분도 그 젊은 분인데 공인중개사 합격을 해갖고 재특강을 들은 건데, 그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재특강을 들고 그날 이제 같이 한 번은 그 회식을 하자고 해서 같이 갔었는데, 이분이 젊은 분이 저한테 옆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이 자격증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전부 다 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근데 제가 이 9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번도 학원에 가서 공부한 것이 없이 저는 책만 보고 공부를 해서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뭘 하고 있냐면 병원에서 엑스레이 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격증을 그렇게 따서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특수경매를 강의를 이번에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책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특별히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학원비를 좀 달라 그래서 이번에 등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특수경매를 배우고 싶어서 제가 이게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모르면은 상당히 그 명석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낙찰을 여기 같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정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이 왔어. 이 조정 날짜가 정해졌는데 이 조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그 조정으로 해서 그 사람들 팔고 나가야 되는데 조정하시는 분한테다가 한 30분 먼저 가서 우리는 땅을, 건물 주인이 땅을 산다 그러면 얼마 정도만 준다 그러면 우리 땅을 팔고 나오겠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 놓고 나면은 아마
조정위원이 가능한 한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하게끔 만들어 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편보다 한 2, 30분 먼저 나가서 조정위원이 들어오면 조정위원에게 그런 의사를 미리 표현 좀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조정했죠? 조정했는데 뭐라 했죠? 얼마 했죠? 두 사람인데 1,100만 원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보면은 한 2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500 얼마 정도는 낙찰을 받았으니까 취득세 빼고 얼마 정도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해놓고 조정실에 가갖고 자 건물 주인이 땅을 산다 그러면은 땅을 팔 것이고 똑같이 이제 조정하는 것이요. 땅 주인인 판다 그러면 팔 것인데 어떻게 건물 주인이 땅을 사시겠습니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겠다. 어차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철거하고 나가라는 게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 얼마에 팔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수강생이 먼저 조정위한테다가 한 1,000만원에서 1,200만 원 정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먼저 뭐라고 얘기는 그 가격을 얘기하자고 1,500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00을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건물 주인은 이게 땅 주인이 1,500을 팔겠다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거를 1,500을 주느냐. 이게 500 얼마 주고 샀으니까 거기에 뭘 해서 나는 800 정도는 줄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1,500하고 800하고 이제 서로 양보를 안 하고 버티는 꼴이 된 거예요. 근데 먼저 번에 우리 그 수강생이 가갖고 한 1,200만 원 정도면은 팔겠다는 의사를 비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정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1,500하고 800이 나오니까 그럼 제가 강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갖고 여기는 땅 주인은 1,500을 얘기하고 여기 건물 주인은 800을 얘기하니까 제가 그냥 강제로 해서 1,100만 원에 할 테니까 이 1,100만 원에 그대로 결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1,100만 원에 결정을 되다 보니까 이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수강생이 조정위원이 그냥 그렇게 해서 버티다 보니까 1,100만 원 하라고 했더니 그 노인네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대꾸도 안 하고 막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 노인네가 이제 마음이 풀렸나 봐요. 그냥 그 1,100만 원 주겠다고 계약을 하자고 해갖고 얼마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서 팔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팔고 나왔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조정위원들로 봤을 때 우리가 내가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싶을 때는 조정위원한테다가 미리 가서 내가 사실 이렇게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내가 할 마음이 있으니까 그 조정원한테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하게끔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조정위원이 봤을 때 이게 상대편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조정을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 그런 뜻입니다. 이건 내용이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이거를 경매로 낙찰을 받고 조정하는 데 가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마른 수건은 아무리 짜봐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 즉 조정을 할 상대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낙찰을 피해야지 되겠다는 것이 제가 이거를 낙찰을 받고 조정에 임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고 이거를 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내가 이 사람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다고 할 협상 당사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입찰에 추천도 안 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자, 보십시오. 2015 타경 148호지구에서 강제 경매로 해서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으로 해서 140회입니다. 이거를 저는 처음에 별로 들어갈 마음이 없었는데 2,300에 들어가서 누가 1,500까지 떨어서 1,800만 원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미납을 했는 거예요.
미납해갖고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잡으십시오. 2300이 780까지 떨어졌으니까 6차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은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느냐고 했고 추천을 해가지고 또 이것도 5명이나 들어온 겁니다. 보면 그래갖고 먼저 가격이 980만 원인데 1030만 원 떠가지고 5명 중에 3명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거의 노인네가 계시고 협상 자체가 될 수 있는 상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거는 아무리 가격이 떨어졌어도 추천하면 안 되는 물건이 됐어요. 결국에는 여기 노인네를 누가 내보내고 건물을 낙찰받지 않고 우리는 땅만 낙찰받았으니까 이 건물 주인을 우리게 아니겠네. 건물에 거주하는 건물 노인네 나가라고도 못하고 임금 명령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든다 그래도 그 나이 그 많이 먹은 그 노인네를 어느 집행관이 와서 이걸 내보내겠느냐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추천했던 건 맞습니다. 낙찰을 받았고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소장을 낸 거죠. 자 보시면 이런 집에 이런 골목길에 이러한 집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얼마나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노인네 혼자서 살고 있는데 할 수 없이 소장을 냈습니다. 소장을 냈는데 답변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을 내고 처음에 상대편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한 달 연기를 했죠. 판결은.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갔습니다. 또 갔는데 상대편이 답변서도 내지 않고 법원에 참석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몇 월 며칠 날 판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이 이거 판결해서 철거고 치료를 내놓으라고 봐. 이게 철거해봐야 무슨 돈이 생기고 여기 내원에 무슨 돈이 생기겠는가 해서 사실은 그 당시 이거는 판결을 받아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경제적 득은 하나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판결을 내기 전에 뭐가 나온다면 답변서가 왔더라고요. 답변서가 나오니까 판결하려고 했다가 다시 재판이 속개가 됐습니다. 속개가 되면서 뭘로 바로 잡았냐면 조정으로 잡았습니다. 조정으로. 그래갖고 바로 조정으로 오라고 그래갖고 조정실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판결로 갔을 때는 대책이 없었을 텐데 답변을 내면서 재판이 속개가 되고 속개가 되면서 그냥 조정으로 넘기면서 조정실에 가는 바람에 해결이 된 겁니다. 조정실에 아들이 나왔더라고요. 조정실에 나와서 이 아들이 얘기한 걸 가지고 한마디도 우리로서는 반박을 못했습니다. 이분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제가 너무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여기서 이거를 경매로 낙찰받게끔 되면 어머니가 우리 철거 나가라고 하게끔 되면 엄마가 우리 집에 와야 되는데 우리 집에 올 수 있는 형편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서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 땅을 우리한테 임대차를 좀 해서 빌려주십시오. 빌리는 값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임대차 기간 강제조정일로부터 아래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언제 피고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날 또는 사망하는 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노인네가 거기에서 돌아가시든지 요양병원에 갈 때까지는 땅을 우리 거니까 좀 빌려달라. 빌려주는데 그 임차 보증금은 얼마를 내겠다? 50만 원을 내겠다. 그러면 한 달에 비용을 얼마를 내겠다? 12만 원을 내겠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살았고 비용이 들어간 것을 얼마? 6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총 임대보증금 50만 원 내고 60만 원까지 주고 11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매월 12만 원씩 주겠다. 능력이 그밖에 없다. 그렇지만 내가 12만 원씩은 주겠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든지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든지 하면 건물은 우리한테 그냥 넘겨주겠다. 나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엄마를 도저히 우리 집에 모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바깥에다 내보낼 수도 없다 보니까 내가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살고 있던 이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게끔 해드리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이것이 최대다.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수강생 뭐라고 그래? 그걸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무조건 된다? 받아들여라. 무조건.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끝이 난 겁니다. 사실 보게끔 되면 이 조건이면 자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낙찰을 얼마에 받았죠? 1,000만 원에 받았죠. 1,000만 원에 받아가지고 매월 13만 원씩 받죠. 그 다음에 110만 원 받았죠. 그 다음에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매월 13만 원씩 받고 그 다음에 건물까지 문제가 없이 건물까지 다 내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 건물을 뭐 수리해서 쓰는지 모르든지 해서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들은 얘기해요. 생판 없는 건물이지만은 흔 건물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서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팔기가 조금 더 편안합니다. 얘기를 하고 만약에 철거한다고 그러게끔 되면 그 괴산군에다 신청해서 이 스레트 철거하는 거 보완해달라고 그러고 그 철거 비용 좀 보완해달라고 지정되게끔 되면 또 이게 돌아가시면 빈집이면 빈집 정리해서 도와주기도 하다 보니까 이 땅을 140평을 한 2천여만 원 정도나 주고 팔 수 있는 거는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은 이거는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내가 이거는 그 조정할 상대편 협상을 할 상대편이 경제적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잘못한 거니까 무조건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끝이 난 사건입니다. 제가 이걸 오늘 추천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건물 매각, 지회 토지만 매각 이런 것은 결국은 건물을 내 걸로 만들든지 아니면 건물 주인에게 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 건물은 내 걸로 만든다고 해도 큰 이득이 없고 건물 주인으로서는 이런 건물에 사는 사람이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5차, 6차까지 이런 것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이렇게 반가격 이하로 33%까지 떨어졌으니까 한번 입찰에 들어가면은 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입찰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제 입장에서 보면 절대 입찰에 들어가지 말으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고 오늘 그것을 핵심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